국가건강검진을 몇 년째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받았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암3기 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믿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매년 검사했는데 어떻게 그런 병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죠? 하지만 저는 병원에서 생각보다 자주 그런 장면을 봅니다. 더 무서운 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은 예외일 거라고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 하나가 남은 삶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국가검진만 꾸준히 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비싸니까 더 정확할 거라고 믿고 있는 검사들 중에는 실제로 건강검진 목적에서는 크게 의미 없는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의사들은 정작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자신 검진에서는 따로 챙기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어떤 검사는 괜히 반복할 필요가 없는지, 어떤 검사는 꼭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60대 이후에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봐야 하는지를 훨씬 분명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건강검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1번 남겨주세요. 비슷한 걱정을 가진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중장년층 환자들을 진료해온 한 명의 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 중 하나는 이런 질문을 들을 때입니다. 저는 계속 검사받았는데 왜 이제 발견된 겁니까? 몇 년 전 60대 후반의 박정수 씨라는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건강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고 국가건강검진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꼭 검진받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건강에 관심이 많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자꾸 더부룩하고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췌장암 3기였습니다. 그분은 검사 결과를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동안 검진을 왜 받은 겁니까? 사실 이 질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국가검진은 모든 질병을 완벽하게 찾아내기 위한 검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위험 신호를 넓게 확인하는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으로 모든 병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특히 췌장암이나 담도 질환처럼 몸 깊숙한 곳에서 진행되는 병들은 기본 검진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비싼 검사를 많이 받느냐가 아닙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필요한 검사를 제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진센터에 가보면 선택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MRI, MRA, PET-CT, 각종 초음파, 암표지자 검사까지 가격 차이도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장 비싼 검사를 많이 받으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최고 수준 암 검사라고 생각하는 PET-CT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원래는 이미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암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확인하거나 치료 방향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 증상도 없는 사람이 매년 불안하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받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PET-CT는 방사선 노출량이 상당히 높은 검사입니다. 암이 걱정돼서 검사를 반복했는데 오히려 몸에 부담을 계속 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복부 CT도 마찬가지입니다. 췌장이나 신장처럼 깊은 장기를 보는 데 도움이 되지만 방사선 노출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검사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왜 검사를 하려는지입니다. 가족력이 있는지, 현재 증상이 있는지, 몸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함께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쇼핑처럼 생각합니다. 비싸면 좋고
많이 하면 안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접근하면 오히려 정말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실제로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검사들은 생각보다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의사들이 건강검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검사 중 하나는 복부 초음파입니다. 이 검사는 화려하지도 않고 가격이 아주 비싼 검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중년 이후라면 일정 간격으로 꼭 확인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 담낭, 담도, 신장, 췌장처럼 몸 깊숙한 장기들을 비교적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초음파는 몸 안으로 들어간 소리가 다시 반사되는 모습을 통해 장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임산부에게도 사용할 만큼 안전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생각보다 많은 이상 신호들이 이 검사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지방간, 담석, 신장 낭종 같은 문제들이 아주 흔하게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인도 전혀 모르고 있던 초기 이상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5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김서연 씨라는 분이었는데 특별한 증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주변에서 한번 받아보라고 권해서 복부 초음파를 추가한 정도였습니다. 처음 검사할 때도 본인은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괜히 돈만 쓰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낭 근처에서 작은 이상 부위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염증처럼 보였지만 추가 검사를 진행하면서 초기 담도 질환 가능성이 확인됐고 비교적 빠르게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검사 안 했으면 몇 년 동안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몸 안 깊은 곳 장기들은 문제가 꽤 진행될 때까지도 특별한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년 이후에는 복부 초음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 가족력이 있는 분들, 당뇨나 고지혈증이 오래된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검사 중 하나가 갑상선 초음파입니다. 갑상선암은 의외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인 건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결과가 좋은 편이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목이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닙니다. 몸이 심하게 불편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년 전 40대 초반의 이지연 씨라는 환자분도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를 추가했다가 아주 작은 결절이 발견됐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하지만 조직검사를 진행했고 초기 갑상선암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랐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도 빠른 편이었습니다. 지금은 정기검사만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아주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사 안 했으면 평생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갑상선암은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몇 년 간격으로라도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검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뇌 MRA입니다. 많은 분들이 MRI와 헷갈려 하십니다. MRI는 뇌 조직 자체를 보는 검사에 가깝다면 MRI는 혈관 상태를 보는데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뇌동맥류 때문입니다. 뇌동맥류는 머릿속 혈관 일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입니다. 무서운 건 평소에는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터지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구토, 의식 저하,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두통이라고 표현하는 환자들 중 일부가 이런 뇌혈관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터지기 전까지 특별한 경고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중 뇌출혈 병력이 있거나 고혈압이 오래된 분들에게는 뇌혈관 검사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고 설명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40대 이후부터 의미 있게 보는 검사 중 하나가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경동맥은 목에 있는 큰 혈관인데 심장과 뇌로 이어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혈관 안쪽에 플라크라고 부르는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하면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문제를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습관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짠 음식, 흡연, 운동 부족, 고혈압, 당뇨, 이런 문제들이 수년 동안 혈관벽을 천천히 손상시킵니다. 무서운 건 혈관이 꽤 좁아질 때까지도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의 목적은 아픈 뒤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커지기 전에 확인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기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입니다. 너무 흔해서 오히려 대충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뇨, 고지혈증, 간 기능 문제, 신장 이상, 염증 상태 같은 것들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혈당은 굉장히 조용히 올라갑니다. 당뇨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때 공복 혈액 검사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소 8시간 이상 금식 상태를 유지해야 비교적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새벽에 커피를 마시거나 음료를 조금 마시고 검사 받으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검사 결과 정확도를 바꿔버릴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건강검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려한 검사 이름이 아닙니다. 내 몸 상태에 맞는 검사를 꾸준히 확인하고 몸의 변화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여기서 더 중요해지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놓치는 순간 노년기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60대 이후가 되면 건강검진의 목적 자체가 조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느낌이 강했다면 노년기에는 앞으로 얼마나 오래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지키는 의미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단순히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문제들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검사 중 하나가 바로 골밀도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생각보다 가볍게 여깁니다. 허리가 조금 아프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릎이 시큰하면 날씨 때문이라고 넘깁니다. 계단 내려갈 때 다리가 약해진 느낌이 들어도 그냥 늙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년기의 가장 위험한 사건 중 하나는 암보다도 낙상 이후의 골절입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최미란 씨라는 분이었는데 집안에서 가볍게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뼈만 잘 붙이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통증 때문에 오래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서 침대 생활이 길어졌고 활동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러자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니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체력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폐렴까지 이어졌습니다. 원래 혼자 장도 보고 산책도 다니시던 분이 어느 순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어나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노년기의 골절은 단순히 뼈 하나 부러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걷지 못하게 되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활동량이 감소합니다. 활동량이 줄면 몸 전체 기능이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울감까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60대 이후에는 뼈가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남성 역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골다공증이 꽤 진행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밀도 검사는 치료보다 예방 의미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60대 이후 꼭 강조하고 싶은 검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검진에서 대변 검사를 하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암은 6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용종은 초기에 제거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용종이 있어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배가 안 아플 수도 있습니다. 변 상태도 평소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내시경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60대 후반의 한상진 씨라는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운동도 꾸준히 하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건강에 자신이 많았죠. 대변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권유로 처음 대장 내시경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큰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몇 년만 더 늦었더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시경을 무서워합니다. 준비 과정도 힘들고 검사 자체도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짧은 검사 하나가 미래를 크게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정말 중요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력검사와 청력검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눈 침침한 건 원래 늙으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귀 잘 안 들리는 것도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변화들을 단순한 불편함 정도로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치매와의 관련성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계속 자극을 받아야 기능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시력이 떨어지고 청력이 감소하면 외부 자극 자체가 줄어듭니다. 대화도 줄어듭니다. 사람 만나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그러면 뇌 사용량 자체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력이 급격히 나빠진 이후부터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70대 남성 환자 한 분도 처음에는 가족들이 치매를 의심했습니다. 말을 자꾸 놓치고 대화 반응이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가장 큰 문제는 청력이었습니다. 보청기를 사용하고 주변 소리가 다시 잘 들리기 시작하자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활동량도 다시 증가했습니다. 노년기 건강에서 정말 중요한 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움직일 수 있는가? 혼자 밥 먹을 수 있는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은 단순히 숫자 몇 개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검사를 받아도 검진센터를 잘못 선택하면 중요한 이상 신호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어디에서 검사를 받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초음파와 내시경은 검사 장비만큼이나 검사를 하는 사람의 숙련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건강검진을 예약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보는 건 가격입니다. 조금 더 비싸면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예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사들이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는 너무 공장처럼 운영되는 검진센터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의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유명하다는 뜻 아닌가요? 물론 꼭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초음파나 내시경 같은 검사는 검사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지면 중요한 이상을 놓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내시경은 아주 작은 용종 하나를 발견하느냐 놓치느냐에 따라 몇 년 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60대 남성 환자 한 분이 다른 검진센터에서 깨끗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 몇 개월 후 다시 병원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속이 불편하고 체중도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검사를 진행해 보니 비교적 큰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그분은 검사 결과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달 전에 검사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실 건강검진은 기계 혼자 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결국 사람이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꼼꼼하게 확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검사를 지나치게 빠르게 돌리는 곳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분히 자세히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의료진 정보를 확인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시설 사진만 보고 결정합니다. 인테리어가 좋은지, 호텔처럼 깨끗한지, 커피가 제공되는지, 물론 이런 부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누가 검사를 하는가입니다. 내과 전문의가 있는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는지, 의료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 년 동안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비교해보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혈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는지, 간 수치 흐름은 어떤지, 경동맥 상태가 작년보다 나빠졌는지, 이런 흐름을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자주 바뀌는 것보다는 비교적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는 곳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검진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에 건강검진을 몰아서 받습니다. 특히 11월과 12월에는 정말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에 검사 자체가 지나치게 몰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약도 정신없고 검사 속도도 빨라집니다. 검사하는 의료진 역시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요한 이상 신호를 놓칠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비교적 여유 있는 시기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검진은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면 숫자만 봅니다.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그 두 가지만 확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작은 변화입니다. 작년에 비해 혈당이 조금 올랐다면 왜 그런지 생각해야 합니다. 혈압이 예전보다 높아졌다면 생활 습관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체중이 갑자기 줄었다면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몸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오랜 시간 천천히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신호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이 한마디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만 더 빨리 발견했으면 훨씬 쉽게 관리할 수 있었던 문제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의료기술이 예전보다 훨씬 발전했습니다. 조기에 발견만 된다면 오래 관리하며 살아가는 질환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단순히 병에 걸리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건강검진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 상태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작은 낙상 하나가 긴 회복 기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내 몸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진료를 하면서 건강검진 덕분에 큰 병을 조기에 발견한 분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괜찮겠지 하며 미루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건강검진은 불안을 만들기 위한 검사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지키기 위한 준비입니다. 혼자 걷고, 혼자 밥 먹고, 가족과 이야기하고, 손주와 시간을 보내고, 그 평범한 일상을 오래 지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혹시 아직 올해 건강검진 계획을 미루고 계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오래 버텨줍니다. 하지만 한계를 넘는 순간은 아주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꼭 한번 함께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